용수의 중론 탐구 제21품 관성계품. 관성계품 원문. 이루는 것을 떠나면 어찌 무너짐이 있다고 하겠는가? 마치 생이 없이 사가 있는 것과 갓난이 맞지 않는다. 이루고 무너짐이 함께 있다면 어찌 이루고 무너짐이 있다고 하겠는가? 세간의 생사가 일시에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처럼 이루고 무너짐이 함께 이룸이 없으며 떠남도 이룸이 없나니 이 둘은 불가하니 어찌 이룸이 있다고 하겠는가? 인과의 생멸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멸은 다시 생이 있지 않으므로 이니 곧 단멸이 된다. 원문 끝.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21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성계품으로 이루고 무너지는 것의 이치에 대해 비추어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이루고 무너지는 것의 이치인 관성계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이루어짐이 없다면 어떻게 무너짐이 있겠는가? 마치 태어남이 없는데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루고 무너짐도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겠는가? 이루고 무너짐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두 가지는 불가능하기에 이룸은 없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다시 생기지 않으므로 원인이 곧 끊어진다. 해석 끝. 용수의 중론을 21번째까지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면 용수보살은 현상계에 윤회의 본체란 없다는 무자성까지 밖에는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용수는 자신의 글의 주제를 중론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계를 아직 못 보았거나 무시한 것처럼 보이며 현상계에만 치우친 글을 썼기에 중론이라는 말이 부적절해 보인다. 중도에 이르려면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이 하나로 드러나듯이 현상계와 시스템계를 모두 알아야 한다. 용수는 아마도 현상계와 시스템계의 상반된 이치가 중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스템계를 생략하고 현상계만을 다뤘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상계와 시스템계는 치우침 없이 두 가지 똑같이 중요하다. 중생들에게 현상계의 무자성만을 강조하면 중생들의 마음은 편안해지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이다. 어쩌면 용수는 자신은 현상계의 무자성만을 알려주는 역할이고 나머지 반쪽인 시스템계에서의 자성은 중생이 스스로 직접 찾으라는 가르침인지도 모른다. 마치 화두 타파에서 스승은 화두 타파 방법은 알려주지만 직접 화두를 타파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인 것과 같다. 나아가 용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불경은 시스템계에 대한 자성은 생략하고 현상계의 무자성만 가르친다. 그나마 예외적으로 시스템계가 나오는 경전은 법화경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본 경전 중에는 법화경이 최고다. 화엄경의 이치와 원각경의 원리도 뛰어나기는 하다. 아무튼 만들고 무너뜨리는 자도 없으며 만든 것도 만든 자도 없다. 왜냐하면 현상계는 자신이란 없는 것이어서 무자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있어서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만든 것도 있고 만든 자도 있어서 자성이 있는 것이다. 현상계에 만연한 괴로움을 알게 되면 집착과 미련이 사라져서 현상계를 물거품과도 같은 환영으로 보게 된다. 이는 자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며 자성은 더는 자성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미련과 집착이 사라져 흔들림 없는 환영 속에서 마침내 자성이 드러나는 것은 바른 깨침이다. 만약 미련과 집착이 남아있다면 자성은 드러나면 안 된다. 현상계의 무자성에서 시스템계의 자성이 드러나는 것이며 시스템계의 자성에서 현상계의 무자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현상계와 시스템계 그리고 무자성과 자성, 나아가 색과 공의 양극단에 서서 비추어 볼 때 중도가 드러나고 중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삶과 죽음이 하나여서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게 된다. 살아서는 현상계의 무자성으로 살아가되 생생한 시스템계를 알아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된다. 현상계에서 무자성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간다는 것이 모순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무자성이기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즉 무자성일 때는 윤회란 사라져 안 보이지만
사라졌던 의식을 통하여 자성을 알게 되면 윤회가 보이게 되고 윤회가 드러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된다. 이는 자성이냐 무자성이냐의 견해를 떠나는 것이다. 또한 죽어서는 치밀한 시스템계에서 윤회에 들지 않으려고 하며 태초의 본래의 무의 길을 찾아가게 된다. 이는 시스템계도 또한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시스템계에서 자성에 의한 윤회를 끊는 방법은 시스템계도 현상계와 마찬가지로 무자성인 환영과 같음을 알게 되면 모든 미련과 집착이 소멸하여 자신의 자성마저도 소멸에 이르게 하여 윤회의 소멸은 물론이고 본래의 무로 갈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된다. 결국 현상계와 시스템계 모두가 무자성인 것이다. 이는 시스템계에는 윤회하는 본체인 자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가능하다. 이때가 되어서야 중도에 이르며 존재란 둘이 아닌 뿌리이고 일원론이 실현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한 집의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공존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집은 물거품과도 같은 환영이다. 현상계와 시스템계의 분별이 없으면 그 집이 환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상계만의 환영이 시스템계를 만나면 그 환영은 금방 깨지기 때문이다. 즉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모두 환영에 지나지 않기에 있음과 없음도 없고 선과 악도 없으며 자성과 무자성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쌍으로 맞고 쌍으로 비추는 쌍차쌍조인 것이다.